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의 네일살롱 하재에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각자가 가진 그 우울함의 이유와 또 지금 당장 해볼 만한 어떤 시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대부분은 불만사항이나 걱정거리나 구체적으로 있죠.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문제 말고도 막연하게 계속해서 나도 잘 모르겠는 그런 의기소침함, 또 나 스스로를 자꾸 숨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함도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무언가 드라마틱하게 어떤 기회의 문이 열리거나 해결이 되거나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고민했던 것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 횡재 같은 일들이 우리 일상에 쉽게 찾아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개운치 않은 기분들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막연한 나도 잘 모르겠는 우울감이 가볍게라도 있으신 분들, 같이 카드 리딩 들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반전의 방법들, 시도해 볼 만한 가벼운 그 무언가들이 있으시다면, 또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부터 리딩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먼저 지금 현재 우리 1, 2, 3, 4 네일분들 골라서 어떤 컨디션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격적인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카드 4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끌리는 카드, 그리고 어떤 기운으로 지내오셨는지 잠시 생각을 해보시고, 저 카드가, 요 카드 뭔가 내 시선을 사로잡네 하시면 골라주세요. 번호는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자, 번호는 1, 2, 3, 4번이고 컬러 마음에 드시는 걸로 지금 같이 골라보셔도 됩니다. 1번 컬러는 진한 곤색이고요. 2번 컬러는 알록달록 무지개 컬러고요. 3번 컬러는 레드 컬러고요. 4번은 실버입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 한번 골라보세요. 그리고 타임라인으로 가셔서 해당되는 내용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1번 곤색을 진한 이 청색을 고르신 우리 1번 네일님들, 이 전까지의 문제가 뭐였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그 우울함이라는 그 어떤 상태와 좀 연관이 제일 높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컬러가 나왔네요. 아마 뭐 본인이 원래도 좀 냉철하고 또 책임감도 높고 나름 굉장히 평소에 이성적이다, 진지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분이거나 그것이 자기의 프라이드이신 분일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에게 강요되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져 온 그런 과중한 어떤 책무에 스스로가 의지할 곳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신 어떤 상황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름 스스로가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하거나 내가 통솔해야 되는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전문가여야 해.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아니면은 조언을 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또는 그런 자격을 갖춰야 해. 라는 어떤 그 지식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자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갖추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내지는 아니면 짧더라도 굉장히 뭐 수면 시간을 줄이는 편이어도 그 건강을 조금 해치면서라도 이 상황을 성과를 내야 돼 라는 그런 압박감, 심한 프레스가 있는 상황이 아니셨을까. 그럼에도 이 상황에서 내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좀 중간에 하다가 쉬고 싶다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끝까지 해야 되는 상황, 울든 뭐 정말 짜증을 내든 뭐 막 누워서 대굴대굴 구르든 이거는 어떻게든 지금 해결 데드라인이 오는 거지요. 점점 시간이 이거는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혼자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어떤 정황이 있지 않으셨을까. 또 성격 자체가 그 어떤 상황을 끌어오시면서 또 그 안에서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는 안 맞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격상.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이게 아무리 그 중차대한 일이어서 총각을 다투는 거라 할지라도 이 방식이나 진행하는 이 수순은 질서와 구조가 있어야 돼. 그게 짜여져 있어야 해. 근데 이제 그게 주변에서는 이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빡빡함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어쩌면 지지를 못 받으시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표출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갈등이 엄청 견디기 힘든 분노로 올라오는 거를 주변에 티를 안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을 수도 있었겠다. 지금 이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그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정말로 힘드셨으면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양한 예를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인 답은 없기 때문에 뭐 아셨을 수도 있어요. 일본 네일님들이 사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엔딩은 기대하기 어려워. 그래서 모두가 평화로워지고 모두가 원하는 답을 얻는 건 너무 힘든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적어도 그게 FM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중상 이상은 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요행을 부려버리면 우리 다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감을 해주는 사람 하나 없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 상황적으로는 가볍게 훑어보는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우울감의 그 기본 기저 바깥으로 이런 일이 있으셨다면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심적으로 많이 힘든데 상황까지도 그냥 나 몰라라고 나한테 다 맡겨지는 상황에서 내가 혼자서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루하루를 정말 진짜 문을 닫나 문을 뭐 유지를 할 수 있나 급으로 고민을 나 홀로 했었다면 뭐 사장님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나와 같은 직급의 동료가 있든지 동업이든지 뭐 아니면 내가 맡은 보직에서 내가 사실 내 위에도 상사가 많은데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을 모두 감당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사실 이 상황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스스로 원래 좀 침착한 그런 성향 때문에 부조리한 어떤 상황에 대한 분노까지도
일단은 끝나고 보자라고 꾹꾹 참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상황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왜 그거를 적절하게 표출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그냥 홀로 다 감당하고 있는지, 상황이 계속 그렇게밖에 반복되게끔 내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가둬놓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쩌면 아무도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나는 나 스스로를 이렇게 남보다 내 자신이 나를 더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너는 이걸 해내야 해 라고 내 안에 나가 왜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잘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소모의 우울감이 오고 있는지를 그 내면까지 한번, 현상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주변의 현상이 아니라 내 내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네일님들, 아까 우리가 컬러 리딩으로 컨디션을 잠깐 살펴봤었죠? 어떤 문제들이 혹시 있었는지. 자, 역시 우리 그 1번 네일님들은 어떤 그 성공 지향적인 성향이 있으시고, 또 뭐 이성적이고 냉정해 보인다라는 그런 평가 또한 즐기시지만, 그 안에 이면에는 그러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리고 사교적인 어떤 상황을 누리고 싶은, 그 사교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 이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선망받으면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꿈이 있는 케이스인 거죠. 지금 마음 상태가 사실 그 어떤 상황을 해결해, 아까 이제 카드에서는 그랬잖아요. 무언가를 지금 책임지고 계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홀로 진행하고 계시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방향을 동조받지 못해서 결국은 홀로 떠안게 돼서 그걸 또 잘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어 하는 그런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이는,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이유가 약간 지금 상황이 이제 그만 어떤 더 이상 배우는 입지나, 아니면 자기가 계속해서 끝이 안 나는 어떤 계속해서 반복적인 공부만 하는 그런 학생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 3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가서 또 이제 거기서 성적을 잘 받아서 인정받아서 논문을 내서 교수가 되고, 뭐 교수가 돼서 뭐 더 인정받으면은 뭐 선망되는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는 어떤 자격을 갖춘 것을 인정받아 다음 레벨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이 굉장히 있으신 분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어느 선에서 내가 멘토라고 생각하는 어떤 분이나,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관계적인 입장에서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분하고의 어떤 희망 고문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뭐 팀장님이 그것만 해주시면 뭐 다음 코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더 중요한 그 포지션에서 인정받으시면서 메인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진짜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라든가. 그런데 힘들게 그 건을 그러면 희망을 가지고, 예를 들어 그게 돈이 안 되는 일이든, 아니면은 한마디로 이제 내 이름이 정확하게 오르거나 담당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그것을 수행을 해냈는데, 계속해서 뭔가 한마디로 엔딩 크레딧에 내 이름이 안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극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쭉 이름들이 쭉 나열이 돼서 올라가는데 뭐 헤드치프 뭐 이런 데 내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리고 어딘가에 뭐 한 군데 껴있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내가 전문가로 인정받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무의식적인 두려움은 나 계속 이렇게 한마디로 데뷔 못하고 연습생으로만 계속 남는 건가? 아니면 뭐 계속해서 승진해서 누락이 되는 건가? 아니면 이 일을 잘 성사하게 되면 더 큰 건을 준다고 거래처하고 거래처 광고주하고 얘기가 된 건데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잡일만 주고 그 일에 대한 공지사는 다 저들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나의 성장이 내가 아무리 자격증이 막 늘어나고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그 학식은 깊어지고 무슨 어디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라고 해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굉장히 성실하게 이 정도면 정말 나는 장학생이 되었어야 해 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있어 보이신다. 그리고 무언가 계속해서 그렇다고 또 그런 존재들이나 그런 단체나 그런 상황을 끊어내자니 조금만 더 가면 진짜 이제 한 2, 3%밖에 안 남은 것 같아. 97, 8%는 다 채운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까지만 저들이 원하는 대로 진짜 까다로운 그런 부분을 다 맞춰서 해주면 정말 상황이 엄청나게 마치 그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에게 아이가 찾아오는 기쁨처럼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행복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은 그 느낌이 계속해서 내가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뒤척뒤척 하면서 내가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떡하지? 사실 지금 아무리 7전 8기라 할지라도 8번이 넘도록 나를 지금 이렇게 삽질을 시켰는데 내가 9번째, 10번째를 다 채워서 뭐 10번 찍는 거 넘어가지 않는다면 없다고 하지만 정말 안 넘어가면 어떡하지? 내지는 지금 내가 이걸 포기해버리면 진짜로 삽질 한 번만 더 했으면은 금덩이가 나오는 건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그냥 돌아서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약간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셀프 희망 고문 같은 상황이 지금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 생각이 상충되는 거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아니, 이 정도 솔직히 주변에서도 야, 너 그 정도 했으면은 그거는 다 어떻게 보면은 안 되는 거, 믿으면 안 되는 거, 잘해주면 안 되는 거, 그리고 계속 약간 그들 좋은 것만 뒤에서 이렇게 상황을 내가 소모해 가면서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건 너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 분야는. 그러니까 계속 해도 그렇게 그 사람들이 너를 인정 안 해주고 기회를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할 필요가 있겠어? 라는 그런 신뢰를 잃어버리는 평가를 받았다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본인도 진짜 1, 2%만 더 채우면 될까 하는 그런 희망 고문 자체가 지금까지의 어떤 뭐 인정은 둘째치고 현실적인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 여기서 이거 한두 건 더 해보겠다고 했을 때에 내 민생고가 진짜 나를 덮칠 수도 있는데 아직 정산도 제대로 못 받고 계속해서 그냥 일단 해달라고 하는 거 잠도 못 자가면서 먹을 것도 못 먹어가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걸까? 나도 나 스스로도 현실적으로 내가 지뢰를 밟아 버릴까봐 이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버티다가 지뢰를 밟는 상황이 내 스스로 내가 밟게 되는 상황이 될까봐 그래서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아 멍청이 그냥 딱 봐도 저건 위험한 거였는데 왜 뻔히 보고도 내가 저거를 피하지 못했지? 라는 상황이 올까봐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인정을 안 하고 긍정 회로를 돌리려고 해도 나의 내면 안에서 계속해서 삐용삐용이라고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 그게 곧 현실화 될 거다라는 그런 나의 성실함을 내 스스로가 한심해하는 어떤 현실까지 내가 맞닥뜨리게 될까봐
거기에서 오는 불안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갈 거냐 말 거냐, 계속 할 거냐 끊을 거냐, 관계를 이어나갈 거냐 손절할 거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행동적으로 했을 때 도움이 되는지 카드를 볼게요. 사실 굉장히 그런 이 고민은 내가 그 성과를 내고 있으면서도 엄청 오래된 고민이래요. 그리고 오래 버텨왔대요. 진짜 버텨왔대요. 막 일희일비했대요. 한 달은 엄청 막 진짜 막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분명히 인정받을 거야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하루는 하염없이 울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울면서 키보드 치고, 응? 울면서 뭔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눈물 따로 그 성과 따로를 계속해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고, 잘 때는 또 눈물 적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아자 막 이러면서 잘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응? 참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버텨왔던 시간이 굉장히 긴데, 이거를 정말 계속 갈 거냐 말 거냐라는 그 고민이 정말 이제 숨을 탁탁 목을 꽉 조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 1번 네일님들은 보상이 정말 스스로를 중간에서 무너지지 않는 스스로를 대견해서 스스로 자기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버티셨어요. 사실 가까운 그런 지인들이나 뭔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거래처보다도 나를 인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아픈 말들이 더 힘드셨을 수도 있겠어요. 자존심이 또 되게 세신 분이니까. 그런데 자, 우리 사실 뭐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 정말 뭐 진짜 그렇긴 하냐 싶은 그런 말 중에 뭐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말이 있고, 또 희망을 가지면 이런 성장통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 적어도 우리 1번 네일님들한테는 찾아온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 되게 능력 있는 분이라서 여기 어디 하나 쓰러진 나무가 없게끔, 내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막 다쳐도 제대로 치료도 못 받을 정도로 마음을 다치든 머릿속이 복잡해서 정말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두통을 달고 지금까지 꾸역꾸역 진짜 힘들게 울면서 출근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든, 어느 하나 지금 관리하시고 있는 것들이 무너진 게 없잖아요. 그죠? 이게 다 우리 1번 네일님들이 제살을 깎아서 버티신 눈부신 성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간의 그런 구조와, 아까 말씀드렸죠. 구조와 방식,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그런데 조금은 나의 시계, 내가 봤을 때 마음이 편한 뭐 이런 류의 어떤 그 마이웨이 식은 조금만 좀 줄여보자. 그러면 정말 지금과 같은 어떤 짐이 그래도 많이 가벼워지면서 내 자신이 굉장히 자존감으로 지금까지 버텨오셨던 그것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대요. 준비하고 있대요. 조금만 더 뭐랄까요, 그 따뜻한, 내지는 그러니까 이게 따뜻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누구한테 다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포용력이 있는, 그래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그런 나를 믿어주시면 조만간에 우리 일본 네일님들은 남들이 와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해내네,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인정을 받네, 역시 그래도 다른 사람 몰라도 그래 저분은 저 정도 누리는 거는
뭐 말 되지. 나 같았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건데 버텼잖아. 그럼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깔 필요는 없지. 라는 정도까지도 그래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 거를 뭐 당연한 그 소득이 없는 거를 그럼에도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일본 네일님이 눈물로 버틴 그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험담하지는 않을 것 같다. 배 아파하지는 않을 것 같다. 질투는 하겠지만 뭐 폄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대단하다고 인정할 거예요. 또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어떤 그 뭐 제안이 됐든 기다리던 소식이 됐든 아니면은 뭐 그런 또는 그런 그 포상이 됐든 그런 것이 조만간 나 스스로를 되게 당당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스스로를 스스로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곧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네일님들 행운의 컬러도 같이 이제 읽어드릴 건데 자, 더 이상 혼자서 너무 그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도움이 안 되니까 너네는 이거 손 떼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힘을 좀 풀어서 도움 받을 건 받고 의견을 내 고집만 내세울 게 아니라 나의 독단으로만 할 게 아니라 마무리는 그래도 살짝씩들 의견을 보태서 뭔가 그 그림 자체를 그래 너 잘났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마지막에는 조언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듣는 신용이라도 한다면 그게 진짜로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러니까 듣고 무조건 그걸 반영하라기보다는 누가 무슨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토당토 않거나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 도대체 저기 지금 10단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2, 3단계에서 끝난 얘기를 갖고 왜 여기다가 적용하라 마라 간섭하지? 라는 얘기를 눈앞에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지금 그건 한참 지났잖아요. 이렇게 면박을 준다거나 그거는 지금 소용없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딱 자른다거나 그런 것만 조심하셔도 그러니까 날카로운 작두처럼 뭔가 이성적으로나 아니면 좀 감정이 안 느껴지게 쑥떡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듣는 흉내? 듣는 퍼포먼스? 그렇게라도 네 그럼 한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래도 막 같이 고민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공치사 조금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런 어떤 액션을 하라는 거죠. 도움이 안 되니까 귀 닫고 딱 그냥 내 자리에서 앉아서만 소통도 없이 점심도 걸러가면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활동을 하셔야 된답니다. 나 스스로도 사실 이것으로 통해서 내가 사교적인 내지는 어떤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인정받는 그다음에 평판에 대해서 좋게 받고 싶은 근데 그게 사람들이 자기와의 접점이 있어야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역성을 들거나 내가 그분 아는데 라는 그런 아는 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유의 내가 어떤 교류 활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액션으로다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게 없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어울리는 거는 점심시간에 밥이라도 같이 먹는 정도 커피 타임을 한번 같이 하는 정도 내가 커피를 그냥 사주는 정도 그 정도의 소소한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의 교류를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우리 이제 일본 네일님들은 지금 안으로의 그 우울함이나 그 정적으로 계속해서 머리를 혹사한 그런 스트레스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 레드 컬러가 말하는 행운의 컬러는 몸을 움직이세요. 하다못해 러닝이라도 뭐 개천길을 뛴다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스쿼시라도 해서 액티비티 또는 뭐 권투장에 가서 샌드백을 좀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잡한 머릿속을 좀 단순화할 수 있는 몸으로 풀어내는 독소 빼는 것처럼 머리에 쌓여있는 독소를 몸으로 움직여서 땀으로 배출하는 그런 액티비티가
지금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머리도 더 개운해지고, 또 그런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그런 그 관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직원들하고 가볍게 우리 그러면은 오늘은 퇴근하고 볼링이나 한 게임 칠까? 라든가, 볼링을 치든 탁구를 하든, 아니면은 정말 그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공원이라도 한 바퀴 같이 돌까? 라든 산책 같은 거라도 하게 되면,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업무 지금 하고 계시는 고민하고 되게 무의미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어떤 행운의 기회로 다가온대요. 거기에서부터 무언가 이렇게 긍정의 기운들, 나를 알아주는 기운들이 모여서 나한테 내가 기다리던 어떤 제안, 소식, 평가를 아름답게, 그 노력의 결과를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까지 만약에 다 도움 안 돼,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해서 내가 그냥 깨지는 게 낫고, 어차피 누구 숟가락 얹는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내 프로젝트, 내 그 홀로 진짜 8, 90%한 거에다가 누구를 끼워가지고 이름을 실어줘서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 식힐 겸 사람들하고, 혹시나 이제 그들이 하는 그런 뭐 커피 한잔 하다 보면은 사실 말을 붙일 때가 있잖아요. 선배 근데 그거는 뭐 계속 꽤 오래 하고 계시는데 뭐 성과는 좀 있어요? 이런데 뾰족하게 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게 뭐 잘 됐으면 해서 난 좀 그래도 동료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뭐 혼자 머리 싸매고 하고 있긴 한데, 거의 끝나가기는 하는데 결과까지는 잘 모르겠네. 요 정도로 조금 유하게 표현을 하시면, 선배, 남들은 뭘 할지 몰라도 저는 선배 되게 고생하신 거 알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말이라도, 소통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게 이제 작은 나비 효과처럼 나의 저 혼자서 저러고 혼자서 아주 생쇼를 하는 거, 뭐 사소고 하는 고생을 우리가 뭐하러 관심 줘? 이런 분위기에서 굉장히 역전해서, 저 선배가 그래도, 저분이 그래도 책임의식 가지고 그래도 주변에다가 그 부담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거는 사실 인정하지. 이런 여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교라는 그런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나의 고생을, 성과를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틈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잘 될 거래요. 제 일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도 하루하루 제가 참고 이겨내고 있는 이 자영업이라는 게 사실 뭐 직장과 아주 달라 보이지만, 사실 성과에 목매고 성공에 목매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게 인정을 받기를 바라는 거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본 네일님들 특히나 더 잘 되셔서 좋은 그런 성과가 있었다라는 댓글을 보면, 그 댓글로 저도 잘 될 것 같아요. 원래 누군가가 잘 되는 소식이 자주 나한테 들려온다, 내 주변의 지인들한테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면 그게 이제 내가 잘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본 네일님들 꼭 잘 되셔서 저에게도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자, 일본 네일님들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일본 네일님들 먼저 뽑으신 컬러 컨디션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번 네일님들은 최근까지 뭔가 기적,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요행, 상황을 종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느 상황이 어떻게 튈지 모르겠다, 많이 혼돈스러우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상황과 오늘 상황이 이렇게 다른가? 어제는 진짜 재밌었고 좋았는데 오늘은 그게 이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런 좀 혼돈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히 좋기는 좋은데 이게 쭉 분위기가 이어져야 그걸 온전히 누릴 수 있는데 자꾸 복병이 튀어나오는 거죠. 예상치 못한, 또 의도치 않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고, 방심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사람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겠죠. 이게 참 원래 하던 대로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내 나름의 흐름이 있는데 요즘 왜 이러지 진짜 나더러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방향을 잡기 어렵게 만들고, 또 조언을 구해도 그 조언이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이제 내 손을 약간 떠난 것 같아서 어떤 운이나 아니면은 그런 요행을 좀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그냥 상황에 맡기거나 흐름에 그냥 실려가서 이제 나도 모르겠대. 약간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어서 차라리 누가 나를 도와주러 오든지, 상황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드라마틱하게 좀 해결이 나든지, 그냥 정말로 이제 나도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를. 너네들도 지금 이게 지금 그게 그렇게 될 줄 알았니? 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면 동료들한테 물어봐도 진짜 황당하네요. 딱 그런 말로 그냥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측 불허의 혼돈 속에 있는 것이 아니실까. 좋은데 나쁘고, 나빴는데 또 괜찮게 해결이 되고, 그래서 조금 마음을 놓아도 되나, 이게 이제 이렇게 되려나 보다 했는데 또 꼬이고, 좀 정신이 없으시겠었어 보여요. 그래서 아마 카드 뒤를 보면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이번 네일님들이 갖고 계신 그런 막연한 어떤 우울감, 그러니까 분명히 성취는 하는데 이게 꾸준하지 못한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일단 이제 디테일한 카드 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네일님들, 자, 디테일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꽤 오랫동안 이 모든 어떤 변수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알고 있는 모든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정보나 갖고 계신 기술, 자격들을 총동원해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가능한 한 감정을 배제한 그런 차분함으로 상황을 보려고 엄청 노력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 상황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을 이뤄낼 수 있을까? 진짜 한 수 한 수 앞을 두는 게 너무 머리가 아프고 피가 마르고, 그리고 체스 놓듯이, 정말로 체스 놓듯이, 아니면 우리나라 이세돌 님이 다른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AI하고 바둑을 뒀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뭔가 변하는 모든 상황들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나의 이 그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돌들을 정말 다 야금야금 확장시켜서 잡아먹는 느낌처럼 그 한 수 두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지금. 그래서 나한테는 지금 이 순간에 이 판이 나의 모든 것을 거의 올인한 느낌처럼 공을 들인 어떤 상황인데, 이것이 정말 나의 그 판단 미스로 인해서 내가 잠시 다른 것에 한눈이 팔려서 그 이쪽 부분이 이제 다 점령당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래서 마음은 막 진짜 너무 힘들고 막 울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런데 이 게임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이번 네일님밖에 없으니까 피할 수 없는 마치 그런 승부를 하는 상황 같아서 정신적인 그런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사실 내 내면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평소에 우리 이분 네일님들 보고 어쩜 그렇게 이렇게 똑똑할까, 지금까지 어쩜 그렇게 모든 거 하는 거가 다 모자람 없이 다 그렇게 이제 똑똑하게 준비를 해서 하신 그런 성과잖아요 라고 인정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내심 자신감이 있었는데, 왠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내가 예측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서 나를 이렇게 위축되게 만들지? 라는 그런 자신감이 없어지는 일들이 나를 쥐고 흔들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그냥 버티고는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런 내 마음을 모르겠지? 되게 누군가가 나를 내가 그냥 알아서 마음 놓을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고, 갑자기 그거 내가 해줄게 라고 해서 그렇게 나타나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고, 도와줬으면 좋겠고, 나도 누구한테 의지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 상황이 내가 지금 한 것까지가 정말 하늘에 신이 계시다면, 인지상정으로 내가 그래도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한 보상을 해주겠다. 적어도 그런 것 좀 나도 좀 바라면 안 될까? 라는 그런 심리적인 그 의지를 하고 싶은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나 혼자 일일비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심지어 주변에 조금 우리 이번 네일님들의 상황을 역으로 자기네들한테 이롭게 바꿔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경계심이 들 정도의 어떤 예민함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아무도 이제 믿을 사람으로 옆에 동료나 그런 직원이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좀 내가 조언을 물어봤던 그런 지인들조차도 이 아이디어, 나의 이런 방향성을 누구보다도 가깝게 들었던 사람이 혹시 내 등에 칼을 꽂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순수하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힘들지, 뭐 내가 얘기 들어줄게, 이렇게 이제 그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정말 허심탄회하게 나 요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요즘에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라고 정말 순수하게 다 고백을 했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저걸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내가 더 빨리 그 부분을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뭔가 내 것을
강탈당할 수도 있겠다든지, 아니면 또는 뒤에서 겉으로는 걱정을 해줬으면서도 뒤에 가서는 그거를 고소해야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내가 고생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진 않을까? 생각보다 내 주변에 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니야? 등등. 요즘 내가 너무 나 혼자만 소모되는 느낌이 들고 너무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오히려 이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심리적으로도 그냥 어떤 돕는 손이 확 나와가지고 나를 이 어떤 애로사항에서 꺼내주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내 주변으로부터 뭔가 나를 안 되라 하는 상황이라든지 내 것을 뺏어가는 그런 상황처럼 결국에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되고 내가 다 판에서 유리한 거를 잃어버릴까봐 지금 굉장히 감정적인 압력이 높아 보여요. 머릿속으로는,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지쳤잖아요. 머리가 이제 과부하가 걸린 거죠, 뇌가.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좀 허황된 거를 기대하는 상황이어서 더 괴로울 수도 있겠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다 현실적으로 조사하고 된다 안 된다를 파악해서 되는 쪽으로 올인을 하는 타입인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이 오히려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들고 또 피해의식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이번 내일님들 진짜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주저앉을 순 없잖아요. 1차적으로는 하고자 하는 그런 이상향 있잖아요. 당연히 내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강박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왜 또 그렇게 갑자기 아니 어떻게 이걸 내려놔요? 내가 지금 노력한 것에 따르면은 사실 벌써 소득이라든지 어떤 피드백이 왔었어야 되는 상황이 지나고도 남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진짜 일부터 그냥 막 내려놓으라고요?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노력을 들인, 그러니까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너무 머릿속으로 이성적인 그 계산기가 더 많이 앞섰기 때문에 지금 그 템포가 안 맞는 느낌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기가 이제 출산을 했어요. 내가 출산을 했어요. 우리 이번 네일님들이 출산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최소한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바로 엄마라고 맘마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갑자기 태어나서 뭐 한두 달도 안 됐는데 뒤집기를 한다든지 막 목을 가눈다든지 또는 그 아침 점심 저녁만 먹는다든지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미 나는 또는 내가 예측한 책으로 배운 그런 그 발달 단계들을 다 이렇게 이미 내가 숙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생명체이고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번 네일님들이 공을 들여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굉장히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 변동이 많은 생명력이 있는 독특한 분야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판단 미스였다? 물론 굉장히 이 그 미션이 이번 네일님들이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이 미션이 성장을 했을 때는 정말 일반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멋진 성과가 될 거예요. 될 건데 지금 갓 내가 이제 뭔가
발달 단계로 봤을 때 10%, 20%에 들어야 할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여물어야 되는 시간이 있는 느낌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내가 되게 빨리 인큐베이터에서 고속 성장을 시키려고 강제로 영양분과 어떤 상황을 주입을 시켰는데 얘는 어쩔 수 없이 한 1년이든 2년이든의 성장 자연적인 어떤 무르익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 미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지식들을 넣는다고 해도 갑자기 한 살짜리가 벌떡 일어나서 ABCD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본인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내가 관리하는 이런 일이라면 점프업이 가능한 거였어야 하는데 이게 왜 너무 그 속도가 느리고 FM대로 그 답답한 상황을 다 겪어야 하는 거지? 이런 변수가 왜 드는 거지? 라는 그런 당황스러움이 당연히 있는데 우리 이번 네일님들은 항상 속도로 그리고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그런 되는 싸움만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생명력을 가진 이 독특한 어떤 미션이 이렇게 이 일 저 일을 다 겪는 게 굉장히 당연히 당황스러우실 것이다. 그래서 내 예측 불가인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더 당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가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가진 지식과 속도와 이성적인 어떤 잣대를 이 미션에 강요하지 말아라. 이것은 분명히 장기적인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내가 한 달 안에 남들은 1년 걸리는 일을지언정 나는 한 달 안에 이것을 충분히 나의 지금까지의 역량으로 봤을 땐 되는 거야 라고 했지만 굉장히 사실은 이것은 내가 애정을 가지고 그동안에 치고 빠지는 그런 이성적인 루틴으로도 충분히 되었다면 이 미션은 공을 들여주는 그런 시간과 그다음에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게 만약에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라면 내가 스케줄을 짜준다고 그 스케줄대로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아플 수도 있고 또 이 친구가 좌절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줬을 때 좌절할 수도 있고 나는 됐는데 너는 왜 안 되라고 했는 게 아예 먹히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해도 그 사람은 그것을 소화해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여럿이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칼같이 n분의 1을 해서 나는 하루 만에 끝내는 일들을 왜 저 사람들은 일주일 열흘씩 붙잡고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지? 자, 일단 우리 이분 네일님들이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유니크하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인 거는 인정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가진 어떤 그 상황적인 부분에서 주변에서 맞춰지거나 상황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단순히 미션이라고 하게 된다면 더 힘드실 건데 이거를 즐기는 쪽으로 조금 그래 시간이 당연히 들을 수 있지. 내가 아무리 엄청나게 생명력이 좋고 강한 묘목들을 어디다 심어도 되는 묘목들을 슈퍼 울트라 그 유전자를 가진 묘목이어서 어디다 두어도 얘네들은 분명히 한 달 안에 뿌리를 내릴 거야 라는 거다 할지라도 사막에 심으면 절대로 한 달 안에 안 되겠죠. 물을 꾸준히 주어야 한다든지 내가 100그루를 심었으면 100그루가 다 사는 게 아니라 10그루밖에 못 살아도 나머지 90그루가 죽더라도 그 10그루를 희망삼아 그 주변으로 다시 또 환경을 조성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이 삭막한 내가 생각했던 그 부지안이 녹지가 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기간적인 상황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또 그 상황을 견딘다면 분명히 녹지가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번 네일님들이 본인의 그 속도를 조절을 하면서 이 일은 중요한 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은 이제 내가 주겠구나. 이 일은 내가 조금 더 기다려주고 돌봐주고 또 가능한 한 재미있는 포인트,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는 거죠. 여유를 가지는 거죠. 내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친하게 만들어서 베스트 팀워크가 돼서 프로젝트를 쭉 밀고 나갔을 때 내 생각에는 서로 뭐 인사하고 바로 프로젝트 딱 그 각성하고 이제 좋은 팀, 이제 우리가 셋이서 같이 하게 되면은 이거는 솔직히 일주일 안에 끝나는 일이야 라고 하지만,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서로가 불편하거나 스타일이 안 맞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한 일주일 안에 끝날 수가 없는 프로젝트겠죠. 그러면 이 둘이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겠죠. 대신에 이거를 내가 중간에서 프레스를 해서 계속해서 일정을 쪼고 이렇게 된다 보면 둘이도 서먹서먹한데 나까지 가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하게 되면은 결국 이 둘의 감정적인 부분, 내가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되고, 또 그 예를 들어 이 친구한테 이 친구에 대한 성향을 조금 먼저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 친구에 대해서 장점을 좀 얘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둘이가 좀 편해질 수 있도록 어울리는 시간을 내가 우리 오늘 퇴근하고 가볍게 맥주 한잔 할까? 라는 식으로 이제 사람이 비교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가 조금 더 기다려주고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간적인 면목, 그 다음에 여유, 그리고 상황이 단순히 이제 업무적인 프로젝트라면 그것이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생명력 있게 이런 상황도 돼봤다가 저런 상황도 돼봤다가 이게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그 상황 안에서 많은 경험치가 쌓이면 이것이 굉장한 포텐을 터뜨리는 그런 정말 사람들이 모두가 우아하는 멋있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멋진 결과물이 될 거예요. 다만 그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어떤 변수 없는 성장을 기다리시는 그런 딱 정해진 기간?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좀 유하게 풀어주고 또 자유롭게 상황에 대해서 나도 좀 상황을 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신다면 생각보다 훨씬 더 나도 이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행운의 컬러가 말하는 이 우리 이번 네일님들의 그런 부모와 같은 케어, 기다림, 여유,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포용력,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된다면 이렇게 갖고 계시는 그 이론적으로만 하는 치밀함에서 자유로워지시는 그런 성장을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그래도 스트레스 없이 즐거운 어떤 상황을 또 불러들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유가, 너그러움이, 그 다음에 수용적인 마음이 우리 이번 네일님들의 이런 우울감을 그래도 조금 줄여주실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보이네요. 자, 리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 뽑으신 네일님들, 지금 어떤 스트레스 또는 우울함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셨네요. 심지어 뭐 몸을 안 사리고
밤낮 없이 솔선수범을 하셨다. 어쩌면 총대를 매셨을 수도 있고 또 내 일이 아닌 것도 막 몸 안 사리고 도와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책임감이 굉장히 있는 액션을 누구보다 하셨다. 문제는 이게 지금 처음에 의도와 달리 내가 너무 소진이 되어서 되게 버닝아웃이 온 느낌이에요. 감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의지적인 것 이외에 체력적인 문제가 왔을 수도 있겠어요. 몸이 아프다거나 당연히 뭐 주의 없이 움직이셨으면 일단 아프겠죠? 어질어질 하셨을 수도 있고 막 링거 맞으면서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내 맘 같지 않게 성취가 안 됐거나 나 홀로만 그렇게 막 안달복달 하는 거였나 싶은 외로움도 있으실 수 있겠고 서포트를 받지 못해서 지금 뜻이 좌절되어 가는 느낌 때문에 의지도 많이 꺾이셨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라면 반대적으로 감정적인 거는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 너네들 도대체 그럼 이게 다 나만 좋으려고 하는 건가? 왜 다 나한테만 떠밀고 물론 내가 앞장서긴 했지만 우리는 팀이고 원래 이 공동의 프로젝트이거나 모두가 좋기 위해서 원래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 솔선수범을 보이면 거기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몫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나한테 다 떠밀어 놓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배신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고 또는 무언가 그 1등 내지는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여느 때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승부욕이 타오르셨는데 그것을 쟁취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런 좌절을 뭐 다치셨든지 어디가 아프셔서 예를 들어 국대에 뽑히고 싶어서 진짜 그동안의 모든 노하우를 다 쏟아부어서 온갖 훈련을 다 감내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뭐 인대에 문제가 있든지 생각지 못한 어디에 이제 그 노력을 하다가 어디가 아파서 가봤더니 이거 고치고 하셔야지 이거 방치하시면 큰일 난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좌절을 하셨다든지 뭔가 진행하고자 쟁취하고자 하셨던 큰 목표를 앞두고 좀 지금 많이 좌절 중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카드를 펴보고 리딩을 할게요. 네, 우리 3번 네일님들 이제 카드 디테일하게 볼게요. 우리 일단 우리 3번 네일님들의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꽤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어떤 상황들이 계속 물려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고 또 힘드셨겠구나 심리적으로 그런 약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과중한 어떤 포지션을 계속 강요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그것을 당연히 본인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밝고 힘들지 않은 척 하면서 상황을 버텨내려고 하고 또 본인의 능력 이상으로 주변에 그런
기쁨과 그 다음에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 그런 느낌이 드는 카드들이 좀 보이네요. 그런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이거는 이제 도망치고 싶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냥 갑자기 다 내려놓고 싶어. 그냥 숨이 막힐 것 같아. 살기 위해서 뛰쳐나가고 싶어. 라는 그런 심리적인 절박함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되어 있는 어떤 관계에 묶여서 본인이 몸은 거기에 묶어놓고 정신은 이미 이제 몸 따로 마음 따로인 거죠. 그렇게 분리돼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감정적으로 많이 힘드시겠다. 또 그 와중에 너무 심정적으로 착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워낙 오래전부터 너는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타인이 정해준, 내 주변에서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의 보호자, 또 나의 리더, 나의 그런 어떤 스승이나 연장자, 내지는 내가 존경하거나 애정을 가진 사람들을 나에게 이렇게 씌워놓은 어떤 원하는 모습들 안에서 그래도 좀 버텨보고자 하는, 나는 그래도 다시 이렇게 삐딱선 타지 않고 이 상황을 나만 견디면 되는 거잖아.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죠. 너는 누가 되게, 어느 선생님이 너를 되게 괜찮게 보고, 너는 너희 부모님들이 너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너는 너의 그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여 라든가, 내가 무언가 지금까지 버티고 지키고 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안에서 시들어가고 있는 상황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 상황을 버티고 이겨내면 그냥 나만 감수하면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내가 좀 망가져가는 느낌이 드나 봐요. 진짜 돌이킬 수 없게 내가 이 상황이 그냥 내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거는 하얀색인데 주변에서 빨간색이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빨간색이라고 해버리면, 분명히 흰색인데도 제 3자들이 봤을 땐 그게 흰색인데도 내 가까운 사람들이 빨간색이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빨간색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다 그냥 만사 그냥 다 좋게 돌아가는 게 아닐까? 내 눈에도 분명히 이건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주변에서 빨갛다고 해 너만 빨갛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거야, 다 평화로운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냥 알면서도 그냥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그냥 허허허허 이러면서 그래 빨간색이지 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나는 알거든. 난 이게 하얀색이야, 하얀색이어야 하고 하얀색으로 불러야 되는 게 맞아. 근데 그런데 그걸 더 이상 내가 감정적으로 하얗게 보이는 걸 빨갛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렇게 되면 나의 이제 더 이상의 인내심이나 그냥 그 상식적인 판단까지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내가 내 정신이 좀 뭐랄까요, 그냥 내 판단이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처럼 망가져 버릴까봐 그게 굉장히 두려우신 것 같아요.
우리 3번 네일님들, 리딩이 좀 뭐랄까요, 좀 안타깝고 힘든데 그래도 저도 같이 방법을,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우리가 노력해 보았을 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꼭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자꾸 간섭하고 아니면은 뭐 그런 나한테 좋은 거라고 들이미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워낙 착하고 말 잘 듣고 또 하라고 하면은 진짜 그거 하나만 딱 그 바라보고 우직하게 정말 성실하게 몸으로 움직이면서 열과성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인 건 알아요. 또 그렇게 해서 한때는 또 나도 마음이 편했고 또 거기서 얻는 보람도 있었고 나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으로 얻으셨던 굉장히 이타적인 배려가 곧 나의 존재 가치였던 분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분명히 이 리딩을 보고 계신 분들은 되게 거기에 대한 회의나 한계가 오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냥 단순히 해보는 시도가 아니라 우울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어떤 시도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또 좀 단호하게 한번 시도를 큰맘 먹고 해봐야 되는 어떤 방법들을 찾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좀 심오하게 심각하게 표현을 하느냐, 워낙에 행동도 빠르시고 가능한 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하시고 필요해? 알았어,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행동도 굉장히 잽싸고 빠르신 타입으로 보이셔서 무언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그냥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무심하게 흘려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행동하지 않음이 굉장히 그게 오히려 내가 해보지 않은 어떤 제스처이기 때문에 힘드실 수도, 그게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몸을 움직이시기도 힘든 상황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는 거, 상대방들이 왜 내 거 바로 안 해줘? 사실 그것도 내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길들인 것일 수도 있어요. 해줘 버릇했기 때문에 더 원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해주는 이 엄청난 속도와 피드백들이 그들한테는 당연하게 느껴지게끔 내가 그냥 제공을 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떡해요? 결국은 그 제공을 나도 사람이고 기계가 아닌 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수분처럼 계속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끊길 수도 있죠. 그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람이 안 할 때는 완벽하게 안 해야 되거든요. 찔끔찔끔 해주다 보면 이게 막 움직이다 안 움직이다 하면 사람들 TV도 지직지직거리면 주먹부터 나가잖아요. 일단 탕 치고 보잖아요. 아예 화면이 빡 꺼져버리고 블랙아웃이 되면 사람들도 포기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죠.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면 뭐 AS 센터를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 본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당장 오늘 봐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옆집 가서 본다든지, 소위 옆집 가서 본다든지, 휴대폰으로 TV가 안 나오면 휴대폰으로 본다든지,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우리 3번 네일님들이 계속 그것을 즉각적으로 해주고 대응해줬기 때문에
지금처럼 나만 쥐잡돌이로 쥐어짰을 수 있다. 근데 아예 그냥 나 못해, 이제 아파서 못해, 나 병원 가야 돼서 그 시간에 거기 못 가, 완벽하게 내려놓아야, 블랙아웃을 시켜야, 상대방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아무리 달콤한 얘기를 나를 얼르고 달래더라도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너 원래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 좀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뭐 얼토당토하는 그런 보상을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커뮤니케이션 노. 나도 사람이야,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거의 입원을 해야 될 지경이야, 나 요양 갈 거야, 나 한동안 시골 내려갈 거야, 이런 식으로 아예, 내지는 그거는 이제 내 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너희들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지금까지 했던 게 얼마나 무리였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 몸이 아프고 병이 생기고 막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누가 나한테 이제 와서 조금 보상을 준다고 해도 나 이제 그거 못해. 몸이 안 움직여,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나 이제 아파서 못해, 그냥 길게 주줄주줄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이제 못하겠어, 힘들어, 당연히 너희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 이런 식으로 선을 당분간 그어보세요.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이 변했네, 이럴 줄 몰랐네, 해주다가 안 해주는 게 어디 있냐는 둥, 이제 와서 뭐 그동안에 보상을 안 해줘가지고 그거 뭐 고깝게 생각해서 안 해주는 거냐는 너 온갖 말도 안 되는 것들, 카더라 식으로 나를 떠보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나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주던 거 안 주니까 주변에다가 이상한 루머를 퍼뜨리든 어쨌든 그거 다 고소하십시오, 명예훼손으로.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 정도로 단호하게 남이 뭐라고 하든지 안 하든지 일단 나는 나부터 살아야겠다. 이러다 진짜 병 생기실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나를 아끼는 그 소수, 솔직히 내가 지금 지키려고 했던 10명의 인간관계가 다 저한테 우리 3번 네일님들한테 필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10명이 다 나한테, 그래 내가 가진 어떤 좋은 그런 추억들과 나한테는 의미 있는 인연들이었을지 몰라도 이후로는 사실 과거의 감사함으로 끌고 가기에는 그 유통기한이 다 됐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내 앞에서 울고불고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나한테 정말로 내가 나한테 득이 되는 사람들이네, 내 득을 따져봐도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따져봐야 해요. 그리고 따졌을 때 정말 걸러져서 남는 사람들, 내가 주는 거가 없더라도 나를 걱정해주거나 응원해주거나 지지해주는 사람들 한둘만 남아도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10명 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 프렌드 뭐 5인데 그 중에 둘셋만 남아도 인생에서 진짜 성공하신 거거든요.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50% 이상 좋은 사람들이 남았구나가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한 명만 있어도 되거든요. 나를 이해하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멘트를, 진심 어린 멘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 3번 네일님들은 워낙에 평소에 그렇게 주는 기쁨, 행동하는, 베푸는 열정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멈춘다면 다 없어질 거야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주변에서 당연히 이거는 뭐 3번이 지금까지 해줬으니까 난 그게 너무 좋더라, 입에 발린 칭찬에 내가 그냥 그냥 이해하고 만족하려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래 그렇게 해주는 게 맞아 라고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그 마음이 따뜻하시고 또 몸소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의 에너지가 돌아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거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우리 소진은 안 하시는 걸로, 안 해보도록 노력하는 걸로. 분명히 그래도 모두가 나를 등지고 떠나지 않는다. 내가 내 실속을 차리더라도, 내가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 사람을 걸른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 곁에 남는 사람들은 있다.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나도 즐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3번 네일님들은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24시간 불타는 그런 리미티드가 있는 양초였다면, 이제부터는 해가 뜨면 뜨는 대로 즐겁고 밤이면 밤인 대로 그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밤이고 낮이고 나 스스로를 태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도 할 수 없는 걸 그냥 내 생명 에너지를 태워서 힘들게 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라는 식으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그런 어떤 내가 만든 이미지, 또 내가 보여지고 싶은, 또 남들이 그렇다라는 식으로 내가 자신한테 씌워놓은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고생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뭐 단순히 인맥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박 차장, 김 대리, 이 과장 이런 친구지. 우리 회사에서는 이 친구가 일을 다 하고 없으면 안 되는 요직의 인물이지라고 하면서 월급은 그만한 수준으로 주지 않는다든지, 야근을 당연하게 강요한다든지, 그리고 집안에서도 뭐 우리 둘째 아들은 이런 아들이야, 뭐 첫째보다 훨씬 잘해, 우리 며느리는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당연히 막 대소사 다 이런 것도 앞장서서 챙겨주고. 그렇지. 이런 것들 이제 한계라는 거죠.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진짜 어느 하늘 잠수 타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왔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내가 나로서 그 한계라고 하기에는 좀 마치 내가 무언가를 다 못하는 느낌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아셔야 된다. 최고가 아니고요. 그냥 최선. 그 최선을 너무 높게 잡지 마십시오. 내가 갈려나가는 건 최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내가 내 일속을 차리고자 할 때도 내 곁에 남아주는 그런 이 세자루의 칼처럼 나한테 힘이 되는 말들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가셔도 돼요. 진짜로 괜찮아요. 그리고 빠진 만큼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되거든요. 다만 새롭게 시작하는 인연들하고는 나도 즐겁게, 즐거운 쪽으로, 연령고와 상관없이 정말 내 멘탈이 무리가 가지 않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리한, 내 스스로 저 사람을 어떤 위치에다가 올려주고 막 대접을 해준다든지 공양을 한다든지 나보다 동생이니까 라는 어떤 허들을 내가 그 친구한테 너는 이거 힘들지? 라고 해서 내가 다 챙겨주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나도 건강하게 오래 좋은 사람들과 또 좋은 어떤 성과를 위해서 롱런하고 싶고 또 능력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성취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성취도도 되게 높으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혼자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요, 내가.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 힘드시더라도 요즘 그런 책들 많잖아요. 거절에 대한, 그런 건강한 거절에 대한 그런 책들, 또 미움받을 용기라든지 그런 책들 꼭 한번 보시거나, 짧게라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리딩을 하시는, 그 책 읽어주시는 분들 유튜브에 많거든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런 책을 리뷰하시는 분들 거를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무언가 나도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선택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3번 네일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리딩이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충분히 다시 에너지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자, 우리 4번 고르신 네일님들, 컨디션 좀 보고 갈까요? 우리 4번님들은 굉장히 배려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도 좋으시고, 그 다음에 평소에 주변에 되게 현명한 조언자 또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조력자, 그 다음에 굉장히 지적이고 또는 존경을 또 많이 받는, 어떤 자리에서도 뭐랄까 주변에서 그래도 계속 우리 4번 네일님들을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의식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이신 느낌이에요. 근데 어쩌면 그런 뭐랄까요, 굉장히 주변을 챙기시는 부분이라든지 상식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보직에서 조력을 많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느낌이 굉장히 최근에 좀 강해서 굉장히 섭섭하고 또 소모되는 것 같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만 왔다 가는 느낌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네들 궁할 때만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정작 모든 공지사는 그냥 자기네들이 가져가 버리는 느낌이네. 분명히 내가 그때 그런 조언을 해주지 않았다면 굉장히 일이 힘들게 제대로 성과가 안 났을 텐데도 마치 본인들이 다 잘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무 이기적이네. 도움을 구하러 올 때는 그렇게 나한테 막 선생님 내지는 뭐 선배 아니면은 뭐 언니 형 막 누나 동생 뭐 다 찾더니 막상 마치 내 아이디어를 훔쳐가는 것처럼,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도 모르고 급할 때 야 이거 어떡하냐 라고 전화로 그냥 뜬금없이 앞뒤 없이 카톡으로만 띵 물어보고, 이제 기껏 진짜 내가 막 서치하고, 나도 몰라서 그 즉석에서 막 알아보고 검색하고 충분히 그 대상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을 텐데도 그냥 너 빠르잖아 이런 걸로 굉장히 나를 소모시키는 느낌으로다가 취급을 받는 기분이 많이 들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내가 좀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우리 4번 네일님들이 그렇게 주변을 배려하고 케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4번 네일님들은 인정을 받는 그 소소한 피드백 있잖아요. 막 그렇다고 뭘 갖다가 바치고 어디를 뭐 모셔가고 이런 거를 바란다기보다는 그냥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도움 받은 걸 고맙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진짜 정말 너는 그런 그 두뇌 회전이 진짜 빠르다. 정말 촌철살인으로 딱 필요한 얘기를 잘해준다. 이런 내가 베푼 어떤 지식이나 조언에 대한 인정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되게 따뜻한 사람인데, 도움 받을 때는 세상 그냥 급하게 답을 달라고 해놓고 나중에 만약에 그게 사실 무언가를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그건 잘못됐어라는 거 자체가 조언이 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4번 네일님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좋은 얘기,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얘기는 좋다고 해놓고 그거를 하는 게 옳지 않으니 그걸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하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쾌해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얘기한다고 한다든지, 오히려 조언을 구한 건 당신이면서 그 상황에 필요한 매운 조언도 조언인데 듣기 싫고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왜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해? 라고 하면서 우리 4번 네일님의 진심을 왜곡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 4번 네일님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 오늘의 주제가 내가 깊숙이 인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현재 왜 우울한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마냥 그 라이트한 내용이 아니라 조금 진지한 내용을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깊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4번 뽑으신 네일님들의 카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서 읽어볼게요. 자, 우리 4번 선택하신 네일님들, 역시 우리 4번 네일님들이 지금 현재 여러 또는 그 특정인들과의 그 관계가 예전에는 분명 유쾌하셨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너무 그 서로의 궁합이 잘 맞거나 매력적이어서 내지는 내가 잘해주고 싶어서 그 서포트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즐겁게 정신없이 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즐겁다기보다는 그냥 목적에 의해서 좋진 않지만 전혀 즐겁지도 않고 같이 있는 그 상황이 전혀 내가 원하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지만 현실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전에는 나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졌다면 지금은 부정당했을 때의 그 불쾌한 기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다시 또 꾸역꾸역 상황을 해결하는 의견을 제안을 해야 하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일 수 있겠다. 그런 상황들이 나를 표면적으로는 그냥 지금 이제 당장 내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런 우울함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합이 잘 맞았던 관계가 왜 이렇게까지, 내가 무슨 물어봐서 네가 물어봤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밖에 없어? 라든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건 없나?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응들이 틱틱거리는 거죠.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계속 저한테만 우리 4번 네일님들한테만 묻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가? 응? 그런데 막상 지금 내 안에 더 큰 불안은 우리 4번 네일님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나의 어떤 말이나 결정이나 좋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이상하게 여론을 만들고 있다든지 나에 대한 어떤 루머를 만들고 있는 느낌이 된다든지, 내가 그동안 숭고하게
그 뜻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자 그 제안을 했던 것들을 뭔가 상황적으로 자기네들한테만 유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보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의견을 냈는데 좋다 좋다 해놓고 뭐 그렇게 하면 좋겠다 좋겠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저렇게 하자고 해서 다 이상해진 거니까 너네들은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망하고 그거를 피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식대로 오면은 너네들은 우리를 믿는 게 더 좋을 거야 라는 식으로 뭔가 내가 한 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오히려 그 반대적인 어떤 상황들을 자기네들이 더 유리하게 더 좋은 쪽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4번 네일님들이 되게 이상한 사람인 거고 믿을 거면 우리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그들끼리 합을 짜서 나한테서 나온 아까 우리 컨디션 봤던 것처럼 나의 아이디어를 그들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나를 완전히 배제하고 상황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현혹해서 나한테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나의 어떤 체면이나 그런 입지를 또 내가 정확하게 누려야 되는 나의 퍼센테이지를 굉장히 의미 없게 또 자격 없게 만드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으로 나는 그럼 어디까지 이거를 모르는 척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계속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내일 토사구팽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내일 지들끼리 다 손에 손잡고 어디로 날라버리고 나만 낙동강물이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이 현실적으로 또 나를 덮치지 않을까. 내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서 나 혼자만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뭔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끔 또 뻐꾸기 날리는 거에 내가 정신이 팔리게끔 만드는 건 아닐까. 그들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정신을 나는 그들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의 그런 현명한 어떤 지식들만 그들한테 뽑히고 있는 건 아닐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내면적으로 내가 좋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 내가 잘해주고 있는 그들한테 내가 그냥 뒤통수라든지 그런 내가 이들을 근본적으로 의심해도 되는 걸까? 진짜? 정황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상황이 나한테 찾아온다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나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지? 아닐 거야. 상황이 좀 그렇게 의심이 되더라도 나는 솔직히 그거를 직면할 자신이 없어 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근원적인 우울이 현재 조금 깊어지신 게 아닌가 해요.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도 계속 그들에게 방법을, 그러니까 소위 약간 그런 거죠. 대신 대출을 받아주게 생긴 느낌이랄까요? 가장 빠른 방법이 우리 뭐 3명이 있어요. 근데 1번 친구가 있고 2번 친구가 있고 우리 4번 네일님이 있어요. 1번, 2번은 약간 신불자야.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빨리 이거를 메꿔가지고 다음 거를 상장을 해야 내지는 뭐 거래처한테 대금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신불자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아예 대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신불자인 우리를 대신해서 네가 대출을 받아서 일단은 급한 불을 꺼줘 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야. 그럼 꺼줘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럼 내가 대출을 받는 게 맞을까? 라는 식으로 오히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제안을 하게끔 뭔가 회유되고 있는 느낌. 위험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신불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심도 드는 거예요. 분명히 얘네들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애들은 아닌데 얘네들이 언제 신불자가 됐다는 거야. 이걸 진짜 믿고, 그렇다고 뭐 너네들이 진짜로 그렇게 파산이 됐는지 안 되는지 서류 다 떼갖고 나한테 보여줘라고 하기에는 마치 그 신의를 의심하고 버리는 느낌이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뭔가 나의 평판이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되게 안 좋을 것 같은
거라 내가 차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보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대출받기에는, 바지 사장 되기에는 너무 위험한데, 모든 걸 다 내 책임으로 해서 내가 진행하기에는 나는 조언자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헤드로 바지 사장처럼 헤드가 되기에는. 근데 왜 자꾸 이 친구들이 그렇게 나를 종용하고 내지는 그거 안 하면 나 되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지는 느낌일까? 내가 의심을 하는 이 자체가 문제인 건가? 온갖 생각이 다 드실 수도 있겠다. 근데 자, 우리 카드가 말하는 거는 4번 네일님들, 우리 네일님들이 그 방법을 구하지 않아도 내 의견이 아니더라도 결국 문제는 해결이 된대요. 여기서 진짜 우리 4번 네일님들이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방법이 조언으로 들어왔어요. 나도 모르겠다. 글쎄, 이번에는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이번엔 너네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나더러 뭔가 이제 나서서 하라 그러면 나는 모르겠고, 더 이상 이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네. 어쩌면 너희들이 더 현명하게 해결을 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절대로 돈거래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맞으니까 그건 제껴놓고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팀이라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이번에는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나서지 않고 이번에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좀 한계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희들이 해보자고 하는 방향대로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라고 그냥 쿨하게 그런 식으로 좀 역제안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당연히 주변에선 그러겠죠. 아니, 지금까지 4번 내이라 네가 이거를 주도를 하고 또 평소에 이거 정말 잘 해결했잖아. 근데 갑자기 모른다고 하면 우리들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틱틱거릴 수도 있고, 야,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진짜 모른단 말이야. 우리 지금까지 알고 있겠냐? 그냥 너가 리드해 주니까 했지. 이거 끝까지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징징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4번 네일님들도 간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간을 봐도 된대요. 나한테 좋은 쪽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의견을 내고자 했던 거를 보류해도 되고요. 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조금 몸을 사려가면서 곁눈질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나의 대답을 종용하고 닥달한다고 해도 내가 노젓지 않아도 어쨌든 문제는 해결이 더디게라도 될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원네일님들, 뭔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스타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적지근하고 뭔가 내 체면이 깎이는 것 같고 내 위신이 떨어지는 것 같고 내 아성에 걸맞지 않은 우유부단한 그런 평가를 받을 것 같을지언정 지금 4번 네일님들의 이런 어떤 근원적인 우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요령, 그 다음에 나를 지킬 줄 아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항상 모든 상황에 내가 모든 답을 내려주는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신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즐겁지 않은 상황인 거는 어떤 부분이 될지라도 스트레스와 예상치 못한 책임과 그다음에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걸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대부분은 주변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일 텐데, 물론 나의 생계나 어떤 정말 직접적인 책임감과 연관이 있는 거는 끝까지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주변을 위해서 지금 보면은 꼭 내가
제가 조력자인데 마치 메인인 것처럼 점점 나한테 짐을 많이 지우고, 뭐 좋을 때는 좋다고 옆에 붙어가지고 빨대 꽂고 쪽쪽 했으면서 뭔가 지금 상황은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느낌처럼 슬슬 분위기를 토사구팽하는 느낌처럼 가는 의심이 드는 이 순간에는 나도 적당히 발을 넣었다 뺐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도 된다. 또 그런 식으로 나를 간보는 사람들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다. 좋은 관계여도 분명히 유통기한이 있다. 아무리 소중하고 그들로 인해서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영원하지는 않고 영원할 수 없다.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 어느 정도 비우고 새로 채우고 리프레쉬가 필요하고 새로운 자양분을 만들어서 또 거기서 좋은 걸 성장시키는 게 필요하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얼마나 더 있는 거에서 고갈이 돼서 땅도 휴지기가 필요합니다. 그쵸? 좋은 농작물과 그 영양가가 많은 것들이 계속 배출되기 위해서는 1년 365일 상관없이 10년, 20년 계속해서 그 밭에 똑같은 걸 심으면 안 돼요. 땅도 에너지가 고갈이 되잖아요. 농사도. 그런 것처럼 우리 4번 네일님들, 지금은 휴지기가 필요한 땅입니다. 우리 4번 네일님들이 그래도 되고요. 또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언가 정말 빠른 답, 빠른 결실, 빠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막 열심히 이렇게 거두셨다면 지금은 우리 4번 네일님들도 휴지기가 필요한 땅. 그래서 글쎄, 이번에는 나라도 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되게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또 능력 있는 친구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관계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A야, 네가 한번 의견을 내줘봐. 아니면 우리 같이 한번 의견을 자유롭게 내보자 라는 식으로 정말 그냥 쿨하게 단순하게 던져보십시오. 한두 번 조금 반항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무너지시지 말고 혼자 또 쥐어짜지 마시고, 그리고 그들이 낸 아이디어로 무언가 됐을 때 또 칭찬해주면 되잖아요. 서로 인정해주고. 그러면 점점 나의 짐도 가벼워지겠죠. 어떤 그 관계에서의 그 지지나 체면이나 또 그런 인정받는 것에 대한 기쁨 분명히 크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가 내가 지키고자 하는 관계에서의 의심이나 어떤 소모되는 것이 이렇게 빠르다면 과연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지, 또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상황인 건지 아마 우리 4번 네일님들이 더 잘 아시고 있을 거예요. 이미 아시고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시거나 내려놓으시기가 현실적으로 당연히 손실이 순간적인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버티시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되게 빠르게 움직이시고 현명하시고 막 번뜩 하시는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멋있게 진행하신 거는 알겠어요. 인정하고 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너지의 한계가, 한꺼번에 쏟아낼 수 있는 에너지의 한계가 있는 그런 생명체이고, 생명체에게는 정서적인 휴식과 육체적인 휴식도 같이 동반이 돼야 건강하게 오래 또 내가 활동하고 싶은 만큼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4번 네일님들, 지금 약간 나의 위신이나 치신이 흔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잠깐 그냥
영원하지 않은 그런 평판이에요. 근원적인 주변에서 널리 우리 사번 A님들을 얕고 뭐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전반적인 어떤 평판이나 이미지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는 이미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항시 박수 받아야 된다는, 진짜 끝내주는 아이디어다 이런 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나라는 가치가 사람들한테 금방 잊혀지는 게 아닐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중에는 우리 사월 레일님들 되게 따뜻하고 그 현명하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구축해 오셨던 것들을 믿으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또 그만한 어떤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니 항시 이번에는 같이 해보자, 해봐도 된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 고민의 그런 정도를 좀 가볍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모르쇠로 나가셔도 됩니다. 지금 상황의 어떤 진행에서는 그냥 당분간 나가셔도, 모르쇠로 나가셔도 됩니다가 아니라 그냥 모르는 척 주변의 어떤 그 적극적인 동참을 제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힘드시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